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양삼동, 농성 1, 2동, 화정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 의원 강승훈입니다. 김종호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입니다. 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광주 종합건설본부를 해체 수준으로 대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기획은 주무부서가 하고 실행은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이러한 이원화된 문제 때문에 예초부터 사업기획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를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에 직원 내부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5분 발언을 9월 4일 날 하신 후에 사실 종합건설본부 안에서는 좀 놀라움과 더불어서 당혹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한 24% 정도가 일시 정지되어 있거나 사업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과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시청 익명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번 5분 발언에 나온 종건 해체 안건 나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생색은 다 내고 일은 종건이 다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께서는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오시기 전에 사업기획부서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공감하시는 겁니까? 이제 지금 공공건축물 사업하고 도로 개설 사업의 두 가지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련해서 기획하고 사업 설계 공모까지 또 시공까지 하는 과정이 사업 이관 전까지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사업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담아지는 내용들의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비 적정성 여부가 이 사업 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2,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게 돼 있고 그 안에 담아진 내용들이 일부 사업비하고의 어려움이 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사업 규모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담아진 내용들이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보상비 미확보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사업 추진을 검토한 것과 더불어서 설계 용역까지 실시한 다음에 도로사업이 저희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같이 갖고 있고 우리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122명인데 지금 인원이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서 20, 30% 정도가 이제 8급, 9급 경력이 부족한 이런 부분도 있어서 다소 여러 가지 혼용돼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고 또 기획과 실행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금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본부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안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에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적인 것은 현재 운행 체제와 업무의 추진 사항들을 시와 저희 종건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해서 사업 기획을 수립할 때 사업부서랑 종건이 함께 참여하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담아지는 내용들이
사업에 추진하는 그 시점까지 올 때 사업 규모나 사업비나 그 적정성, 공간에 대한 부분, 또 운영자하고 소통을 해서 그 안에 공간적인 개념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더 긴밀한 내용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는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광주 시립체육관에 대한 감사에서 부실 행정행위가 대거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립 무등 평동 빅그린 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주의 13건과 통보 8건 등 모두 23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4,300여만 원 회수와 함께 15명에게 훈계와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빅그린 체육관은 수영장 수조를 설계보다 20cm 깊게 시공했고 평동체육관은 단열재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주 전 9월 24일 뉴스입니다. 광주시립체육관 건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이고요. 이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혹시 본부장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업무 추진 부적정, 업무 소홀, 설치 부적정, 검토 소홀, 시공 부적정, 기술자 투입 부적정, 계약 금액 정산 소홀까지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몽땅 다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이 결과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이번 체육관 관련해서 세 개 체육관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통해서 부실 시공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 지적이 되고 그 내용을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보완 시공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어찌됐든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실 시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 체육관 세 개에서는 좀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완 조치는 됐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 시공하는 과정 속에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 직원들은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괜히 운이 없어서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본부장께서 앞서 답변 중에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종합건설본부는 매년 해서 부실공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매년 돌아오는 것처럼 이 종합건설본부의 부실공사도 연례 행사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부장께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토목 분야하고 건축 분야가 나눠져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0%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총사업비 관리 대상인 대형 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독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자나 감리자가 좀 소홀하게 시공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일을 못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리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직원이 발견되면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문제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하지도 않은 메인 PM 역할을 하도록 해서 발주청에서 실시한 과업 수행 계획 및 공정 관련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등 설계 용역에 대하여 기본 설계 검토, 중간 설계 및 실시 설계, 용역 완수까지 참여하게 하였다. 굉장히 잘 다듬어진 글인데요. 이걸 쉬운 표현으로 하면 불법 하도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능한 것도 참기가 힘든데 이렇게 도덕적 해이까지 심각하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종합건설본부는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실이라든가 추진의 미진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 보도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건 사실입니다. 해체를 뒤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기회로 삼고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종합건설본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대 시의회고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계속해서 광주 종합건설본부가 어떻게 우리 광주 시민들을 배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월 보도된 내용입니다. 광주시의 대형 공공건축물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좁고 가파른 길에 공공시설 의무 기준인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해서 착공조차 못한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부지가 텅 비어 있다. 이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사업은 16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도 매입을 했고요. 22년도에 설계 용역에 착수를 해서 23년도에 BF 예비 인증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심의 보완 중인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설계 용역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종합건설본부는 공사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공연장 건축공사 9억 1천만 원, 주차장 건축공사 33억 4천만 원, 합쳐서 4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시 정지 중입니다. 왜 일시 정지 중입니까? 지금 사직공연 상설공연장 조성 사업은 시에서 21년 11월 달에 사업 이관이 된 후에 저희들이 22년 7월부터 설계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5%의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22년 12월 28일 날 저희들이 설계를 일시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BF 인증이라든가 절차 이행을 수반하고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그 23년 11월 30일 날 시에서 예산 관련한 불용 문제를 다뤄서 그 내용들이 어려움이 발생되는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들한테 공사 발주에 대한 요청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반해서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사 발주를 해서 이호를 방지하는 행정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길게 답변 주신 걸 본 의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계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종합건설본부가 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부서가 공문을 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종합건설본부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절차상 그런 내용들로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안 왔으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겠네요. 사실은 이제 불용해야 되는 예산에 불용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10월이죠. 기획부서인 문화도시 조성과에서 종합건설본부에 예산 집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에 근거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본부는 계약을 진행합니다. 자, 이 공문 문화도시 조성과에서 일방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보낸 공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건설본부가 문화도시 조성과에 이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온 공문입니까? 예,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담아져 있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인지를 못했고요. 문서상으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오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본부장께서는 현장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앞서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에 근거하면 이 공사 계약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는데
기획부서인 주무부서에서 예상 집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계약을 하라고 하면 종합건설본부는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지무부서와 조율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버티는 게 맞습니까? 사실상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불용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 광주종합건설본부를 SSKK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SSKK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용어는 모르고 있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까라면 깐다. 예,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광주종합건설본부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자체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허수아비처럼 있다가 기획부서인 주무부서가 시키면 시킨 대로 까라면 깐다라고 해서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현장에 있는 공사업체들 사이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자, 공사 계약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사업체는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업체는 종합건설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응 있습니까? 이제 어떤 사업장이든 장기간 공사가 멈추게 되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간접비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접비 갖고 소송 부분들이 종종 행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도 이후의 대처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직공원과 같은 사례가 한 건이면 본 의원이 그래, 한 건 정도 실수할 수 있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극락강력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2022년 5월 기사인데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극락강력 폐사일로 리모델링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작품을 선정했다. 극락강력 내 흉물로 방치된 현대시멘트 사일로를 개보수해서 광주시의 독특한 복합문화공간을 탐발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게 2022년 5월 기사입니다. 그런데 7개월이 있다가 사업기획부서인 문화기반조성과가 또 종합건설본부로 공문을 보냅니다. 극락강력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 관련 연내의 원인행위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연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이 가능한 공사, 용역, 광급자재 발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종합건설본부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기계공사, 통신공사, 건축공사 이렇게 5건으로 나눠서 약 20억 원의 공사 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이죠? 예, 사직공원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이 극락강력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착공 후에 계속 착공 시기를 연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연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직공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사항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주무부서에서 종합건설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연내에 원인행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니 종합건설본부는 그것에 그대로 따른 것이네요?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확보되어 있는 국비나 시비에 대한 불용 여부가 직면돼 있던 상황에서 해소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종호 본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정책관 김성배입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네, 먼저 사직공원 이야기부터 하시죠.
문화도시조성과에서 종합건설본부로 공사 발주를 추진하라고 보낸 앞서 보여드린 그 공문입니다. 공사는 1년 가까이 멈춰 있고요. 곧 공사 계약업체로부터 소송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약한 금액은 42억 5천만 원입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공사 계약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문화체육실에도 어떤 주무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동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냐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충분히 이제 종합건설본부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협의도 하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사업도 이관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니 그런 부분들이 더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협의했는데 꼼꼼하진 못했다는 본 의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장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했습니까? 이게 충분한 협의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예. 충분한 협의는 되지 못했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걸 실장께서는 스스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락강력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약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이렇게 20억이 넘는 계약을 했는데 현재 상황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본부장께서는 방향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아니죠. 시작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당초 이제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제 저희들이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만은 그 부지 부분들이 공사 실제로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 건축 허가를 내려면은 그 부지면 정확한 측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측량 과정 속에서 옆에 인근 부지에 있는 건물 부분까지 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좀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부지 정리도 안 되고 측량 책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공문을 보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 시작해야 되니까 계약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검토가 제대로 되었어야 하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해소가 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해소가 다 가능한 후에 그 이야기를 종합건설본부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기대해서 하는 게 행정입니까? 그러면 행정의 안정성을 어떤 시민이 믿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대로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요, 이 부분들은 그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첨단체육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업 취소 결정을 좀 했고요. 그래서 사업 취소됐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그렇게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취소됐는데 외부적으로 공개를 아직 안 한 겁니까? 저희들이 문체부에는 이 사업 취소 부분들을 다 보고를 하고 또 교부 결정도 문체부에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 사업 취소됐습니까? 네. 왜 사업 취소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을 때는 사업비 자체가 35억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 중간에서 종건으로 넘어가 설계해서 중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인근에 있는 다른 두 개소에서 또 다목적 체육관 비슷한 규모의 체육관들이 같이 건립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다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 부분들은 좀 취소가 불가피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두 가지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 사업비 증가와 관련해서는 뭐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근거로 주신 말씀,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체육시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비슷한 시기가 맞습니까?
인근에 있는 어떤 공원, 어떤 시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종합체육관 같은 건 22년부터 운영이 되었었고요. 첨단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던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것들은 다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추진하려고 했던 첨단 체육공원 다목적 체육관 인근에 800m 떨어진 곳입니다. 걸음이면 800걸음이면 되는 곳에 이미 첨단 다목적 체육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관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신관은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체육센터가 있다는 것을 계획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이걸 모르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거기까지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는 일입니까? 사업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광주시 행정은? 지금 광주의 다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체육관 수요가 필요한데 800m 떨어진 곳에 새롭게 체육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타결이 됩니까? 사업 취소를 합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당초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됐고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시정을 한 부분들은 다 그나마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매몰 비용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요, 이 사업 매몰 비용만도 2억 원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됐습니까? 실장께서는 반성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반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 기회를 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화체육실의 불량한 행정으로 인해서요, 사직공원 42억 5천만 원, 극락강역 폐사일로 사업 20억 원은 계약만 해놓고 1년 가깝게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삽을 뜨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한 종합건설본부는 공사계약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첨단 다목적 체육관 어설픈 행정으로 시민 혈세 2억 원 낭비되었습니다. 문화체육 실장께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말씀 주시는데요, 담당 직원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합건설본부가 일을 더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괜히 이 일에 얽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제 공무원으로서 그런 생각은 가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다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또 꼼꼼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챙기고 있습니다. 네, 김성배 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문화체육실을 소관하는 부시장으로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상황에 이르지 않았어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잘 한편으로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잘 수습을 하고 또 앞으로 저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께서는 이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부시장이기도 하시지만 또 광주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오락가락 행정이 이루어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부여한 여러 가지 권한, 그리고 그중에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잘 관리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모두 그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기획 단계에서 주의 깊게 살폈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해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시민 입장에서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네, 더 앞으로 주의 깊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다. 네, 그렇습니다. 신뢰하기 어렵다.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겠죠. 또 그 시민들은 뭐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반면에 시가 열심히 성과 있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시장께서는 또 부시장이기 이전에 법률가이기도 하시죠. 본 의원이 앞서 그 사직공원과 극락강역 폐사일로 관련된 공사 계약을 한 사업자가 종합건설본부를 상대로 소송이 예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가로서 그 이 뭐 계약서나 과업지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기는 어려우셨겠지만 이 소송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게 이제 어떤 그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다고 해서 항상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현재 저 이슈와 관련해서 소가 제기되었거나 또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그런 그 상대방 쪽의 의견 표명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살필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계속해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부시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셨죠? 금년 3월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한 7개월 정도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공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관련된 공문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문화도시조성과에 보낸 공문이고요. 올해 9월에 작성된 공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로 업무 이관된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한 바 설계기간 부족, 평면 미확정, 공사비 부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설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건설본부가 문화도시조성과에서 기획한 내용을 봤더니 너무 엉망이어서 이대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문화도시조성과에 보낸 공문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이 공문을 보고요, 웬만하면 추진해 보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합건설본부가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요, 심란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설계 공모 당선 작품에 대한 당선자 거부 및 설계 공모 재추진을 요구하는 미술계의 반대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사업 부지도 정리가 안 돼서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검토해 보니까 공사비가 46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검토를 해보니까 감리비 증액도 불가피합니다. 문화도시조성과에서 보내준 사업이관 관련 서류에 빠진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획부서의 행정입니까?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비엔날레 전시관 신관 건축 문제는 국제 공모를 해서 설계작이 당선되었는데, 그 당선작에 대해서 지역 문화예술계, 건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걸 가능한 한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절차에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견에 대해서 수습을 하는 부서는 어디여야 합니까?
그 기획부서가 해야 되겠죠. 예. 요즘에요, 돈을 주고 용역업체에 맡겨도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기획부서, 주무부서와 종합건설본부와의 이원화된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부시장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답변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네, 이 장소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영락공원 3단계 확장 장사적 확충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설계에 착수한 장애인회관 부지입니다. 맞습니까? 장애인회관 부지라고요. 네, 예. 이 설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왜 일시 정지되어 있습니까? 그 재정 여건 사항과 사업비 예산 관계 그런 것,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 사항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설계가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는 그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체육관 그런 관계도 요구하셨고요. 또 부지가 좀 접근성이 안 맞다고 해서 이점 관계도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이 앞서 본 의원이 보여드린 지도, 그 장애인 회관으로 가는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 정류소까지는 800m 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이 장애인회관 부지를 선정하는 장소부터 이 기획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수차례 저희가 시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정하면 그 다음에 또 정해놓고 차후에 또 장애인단체에서 새로운 사항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인도가 없고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800m 이상 되는 곳에 장애인 회관 부지를 짓겠다고 하는 광주시의 행정이 상식적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차선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계 완료했고요. 올해 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부족해서 건축물의 성면 철거까지만 완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도 중지되어 있고 또 청각 언어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중지되어 있고 그런데 시립 장애인 복지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장애인 복지관 총 예산이 388억입니다. 자, 앞서 설명한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과 청각 언어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해서 시립 장애인 복지관 재건축 사업까지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 그런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우선 현재 지금 제일 추진 공정에 앞서 있는 장애인 복합 수련 시설부터 먼저 완공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영락공원 사업도 다루시죠? 그렇습니다. 예, 영락공원 화장장과 봉안당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이 화장장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안장은 예정대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봉안당은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하게 되고요. 이 밑에 화장장은 26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 규모를 줄였는데 사업비는 210억에서 239억으로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 규모를 줄였는데 그렇게 줄인 상황에서 사업비가 오히려 증액한다, 이런 얘기는 광주시 행정에서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현재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용객 묘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현재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2개를 좀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획할 때 2020년이라서 한 4, 5년이 흐르다 보니까 물가 상승, 자재때 물가 상승 그런 부분이 59억이 증액됐고요.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도로 확장, 흙마이 공사 이런 부분이 4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전체적인 그 건축비라든가 그런 토목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리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3봉안당하고 2화장장이 당초는 210억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342억으로 증액됐고요. 그 이제 재정 여건상 그 중에서 화장장은 26년 이후로 검토하고 우선 3봉안당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예, 기획 단계에서 그러면 이 예산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본부와 충분한 소통이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걸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마 과정 중에서는 충분히 하였다고 봅니다. 예, 손흑수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승규 신한력 추진본부장 답변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한력 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센터 제2전시장 설계에 착수했지만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된 예산은 1,461억 원인데 예, 2배 이상인 3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3천억까지는 아니고요. 한 88억 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지금 기본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산출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사 단가 부분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법 개정으로 추가적인 안전 설치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천재지변입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공사 단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도시 사례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30%까지 이렇게 공사 단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예측을 할 때 한 8%나 이 정도 예측을 하는데 30% 이상까지 이렇게 늘어난 경우에는 최근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몇 프로가 늘어난 겁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한 40% 정도 지금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더 면밀히 했으면 그 10%도 줄일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업 계획은 완전 무결한데 단순히 이런 공사비 상승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타당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거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그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투자심사에서 행안부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가분이나 물가상승 어느 정도 반영해서 중투에서 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중앙투자심사라든지 내부 이런 데서 이제 그 사업비가 좀 증가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감안을 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기획부서는 좋겠습니다. 이러한 같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종합건설본부와 어떤 소통을 좀 합니까? 예, 아니면 그냥 기획부서가 온전히 합니까? 저희들 이제 기획부서에서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이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이관하기 전에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잘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까?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이제 그 저희들도 이제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이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일을 시행을 저희들이 위임을 할 때 그 저희들이 공문 간다 하더라도 그 정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보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협의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은 기획부서인 주무부서가 더 세죠? 아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그 일을 한다는 게 저희 이제 기획부서의 이제 담당해야 될 역할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종건에서 이제 시행할 때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할 때 여기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본 의원이 기획부서, 주무부서의 공문으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 의원님,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공문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그 이제 공문의 사례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더 넓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공문이 가기 전에 이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행정 의심하시는 겁니까? 협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네, 이승규 본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문의 전략추진단장 답변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략추진단장 임문혜입니다. 예, 전략추진단은 민선 8기 지역 미래 발전을 책임지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요, 부서 간 상호 협의 등 융합 행정 체계 도입이 첫 번째 과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저희가 전략추진단에서 그 계획을 세웠던 융합행정은 협업 체계를 뛰어넘은 어떤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융합행정 프로젝트였습니다. 협업 체계도 잘 되지 않는데 그걸 뛰어넘은 융합 행정은 뭡니까? 협업 체계는 지금 자, 의원님 협업 체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략추진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업 체계를 뛰어넘는 융합 행정이라고 하는데 협업 체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융합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부서 간의 목적이 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협업하는데 서로 간에 많은 소통과 뭐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업은 잘 안 되고 또 기획은 실패하고 실행은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략추진단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함께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말 2주 조금 넘었습니다. 답변석에서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나올 줄 몰랐죠? 네. 지방정부에서의 경험은 있으십니까? 제가 2009년, 10년에 경기도청에서 과장으로 한 1년 정도 교류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특히 기획부서, 주무부서와 그 실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 간의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그것에 따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는 이제 강수훈 의원님께서 상당히 특정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일차적으로 받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정이 넓게 보면 이제 뭐 잘못한 점도 있지만 또 잘하고 있어서 이제 또 칭찬받을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2주 지켜본 바 광주시청 간부 직원들 대단히 책임감이 있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 등을 보고 저도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청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본 의원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게 아니고요. 이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허탈할까, 얼마나 참담할까,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예상되십니까? 이 모습을 보고도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광주시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의원은 저렇게 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이제 저희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균형되게 지적을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역시 이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미흡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획조정실장께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원화된 문제의 그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은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겁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렵다는 말 대신에 좀 이 광주의 공공건축 추진 부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해서 이 매년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임명된 이후에는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그런 말씀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그런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행안부 공무원으로서 한 25년 정도를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 또 경기도청 등에서 두루두루 이제 근무해 왔습니다. 제 이제 스스로 각오는 제 이제 고향이고 하니 그러니까 시장님 잘 옆에서 이제 보필하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제 하겠다는 각오가 있고요. 우회에서 또 의원님하고 소통 관계 그런 부분들 그런 각오와 네. 소통 말고요. 네. 본 의원이 지금 제기하는 이 광주의 공공건축 부진의 네. 문제에 대해서 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네. 피해갈 것이 아니고 네.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네. 담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 매년 반복되는 부실공사 그리고 도덕적 해이, 기획부서의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발생되는 혈세 낭비, 또 기획부서와 실행부서의 이원화로 사업 중단에 이르는 상황,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선 오늘 강수원 의원님께서 제기해 준 사업 개별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한 그 설명을 못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의 특징이 사업의 연속선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의 결정이 아니라 길게는 20년부터 계속 되고 있다는 사업의 연속성이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상황이 늘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개의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늘 판단하고 애초에 판단은 네모를 그리더라도 이런 두 가지 상황 변화 때문에 시장이 종합해서 때로는 그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중단시키거나 또는 뭐 원점 재검토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조금 전에 사업 하나하나마다 지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만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 회관 같은 경우는 이건 현재는 약 296억짜리 애초의 계획을 150억짜리로 축소해서 지금 설계를 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막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이 자리에 계시는 서영규 당시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장애인 단체가 당시에 결정된 현재 부지 계획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걸 이 자리에 계속 추진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까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안 됩니다. 부지의 적정성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장애인계가 그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약간 혼선이 생겼습니다. 예,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그런 과정에 크게는 이 생활 SOC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준비되어 있고 기본 설계에 그래서 이걸 대폭 축소시켜서 국비도 반납할 건 반납하고 현실에 맞게 만들었다. 이것은 애초의 계획은 정상적이었고 잘 됐으나 결론적으로 여러 사정을 봐서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비엔날레 전시관도 네, 시장님. 네. 그 시장님께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관련 담당 부서의 국장들께 별도로 또 한두 가지 설명 사례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엔날레 전시관도 역시 그렇습니다. 애초에 사업이 예산 부족이나 위치가 애초에 광주시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어서, 그 아닌 것은 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차선책으로 원했던 그 위치여서 다시 제가 재검토하면서 애초에 광주시가 원하는 원안으로 가보자, 예산도 없을 만큼 줄여보자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건의 그 공문을 제가 다시 기획부서로 보내라 지시를 했고, 종건은 그 타당성 이유를 가지고 종건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건의 문제라든가 기획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장이 판단하여 되돌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의 그 종건으로 위탁했던 사업을 다시 종건해서 의견서를 내서 해당 부서에 받게 된 겁니다. 아마 이것 해당 국장님이 그 인수인계가 부족했는지 어쩐지 충분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체육공원 같은 경우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시는 국비를 따오면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해서 국비를 따올 때마다 매칭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서 좋은 국비를 따와야 된다, 매칭 높은 것은 아무리 국비가 해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첨단 체육공원도 과도한 예산 투입이라든가 투자 대비 효과 낮은 주변의 그 체육관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재조정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제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아까 이제 앞서 개별 다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종합부서 통합 사전에 어떤 종건의 문제 또는 기획부서의 문제라고만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은 결국 시장이 책임지고 보고 있고 그걸 종합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종합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논의하고 진행이 되었으면 이런 사업이 타절되는 문제라든가 또 사업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었겠다라는 입장에서 광주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칸막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칸막이는 관료주의 행정에서, 관료제 사회의 행정에서는 칸막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칸막이 없고 종합건설본부를 해체 수준으로 이제 해체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해체. 자, 시장님, 그러면 이 기획부서인 주무부서와 실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가 어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했던 문제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당연히 종합건설본부는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또 높여서 따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 종건이 없어지고 종건의 업무가 이 기획부서로 온다고 해서 해결될 거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종건을 그래서 해체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는 걸 저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예? 어떤 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또 국실장이면 국실장이 종건의 업무와 또 기획부서의 업무가 하나로 기획되고 검토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칸막이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해가는 사람의 스타일이나 행정을 해가는 사람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행정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둬야지 종건을 해체한다고 해서 이거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에도 제안을 했던 대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건축지원센터 같은 것인데요. 이게 이제 광주만의 특색을 담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잘못된 기획은 줄이고 낭비되는 예산을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팀장 포함 6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또 함께 이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5군데가 그런 센터를 두고 하고 있고 나머지 두지 않는 지자체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위탁해서 검토하고 있는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당연히 그런 공공건축지원센터 정부가 운영한 데에다가 위탁해서 그 의견을 듣거나 또는 우리가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약 40-50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공공건축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타 시도 5군데 운영하는 것을 더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성이 어떤 점이 긍정성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옥상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해당 국실장이 제가 늘 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냐면 왜 정부에서 장관이 있지만은 장관을 장관이라면서 동시에 국무위원이라고 부르는지 아냐라고 제가 회의 때마다 우리 간부들에게 주문합니다. 장관은 해당 부서의 책임 전문가일 수 있지만은 동시에 국가 나라 전체를 봐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국실장이나 시장부터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을 시장부터 부시장, 가장 문제가 시장입니다. 두 번째가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슨 센터를 만들고 종합건설본부를 해체하냐 마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 우리 행정의 스타일 내지는 행정의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서울, 부산, 제주도가 이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해외 주요 도시를 가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공공건축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 광주시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이상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시청 직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시청 직원 통근버스 임차 용역 과업 지시서입니다. 두 개의 다른 것이 있다면 2020년도는 2016년 이후 등록한 버스로 운행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데 2021년도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식 제한을 없애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버스 전세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정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있습니다. 이 사업법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그 경제적 상황이나 국내 이걸 감안을 해서 그 13년까지 촬영을 하는 것을 그 전세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그 용역 의뢰를 할 때 그 과업에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다시 원복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법에서 13년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물론 그 차량이 좀 낮고 하는 차량이 저희 시에 와서 통근버스 운영이 되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 그걸 너무 시 위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신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제한을 할 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타고 있는 통근버스는 2012년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25인 차량으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증 확인을 해본 결과 21인승이었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45인승, 25인승 이렇게 해서 과업 지시해서 그렇게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인승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계약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25인승 차량은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증에 21인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25인승 차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세버스가 나올 때 차량이 15인승, 25인승, 33인승, 45인승 이렇게 지금 제주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등록증이 잘못된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네. 25인승 맞는데 이 차량들이 통근도 운영을 하지만 주로 어린이 유치원 통근 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승은 맞는데 어린이 통학 차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의자 사이에 있는 접이식 의자를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자 3개를 그 중간에 탈거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22인승 내지는 21인승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25인승이 되냐고요. 25인승 이상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21인승, 22인승, 많게 23인승이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하시니 계약 위반 아닙니까? 명쾌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계약 위반하셨죠? 이 관계는 저희들도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업 지시서에 보면 하도급 절대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이 직원 통근버스입니다. 시청 앞에 주차되어 있는 통근버스인데요. 네. 이 어디 회사입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 버스에? 지금 계약업체는 우선관광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업체는 우선관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빨간 버스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 나라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버스가 이 직원들의 통근 버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일단 추정은 했습니다. 다만 수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관광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하셨습니까? 예. 예. 시청은 우선관광과 계약을 했는데 절대 금지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의 그 하도급을 타 업체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또 볼게요. 타 업체 소속의 그 4789 버스, 이 버스 넘버가 4789입니다. 4789 버스는 이 통근버스 대장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1137 버스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버스 대장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버스가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까? 이것은 그 과업 지시나 계약 위반 사항이 맞다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1137 이 버스는 2020년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는 우리 신형 버스로 직원들 통근 안전하게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4789 버스는요 10년이 넘은 2013년식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다가 최근에 시정 조치하신 겁니까? 아니 우선 차량은 지금 현재 12년식까지는 그 전세버스로 가능한데요. 예. 가능한데 예. 등록부 대장에는 신형으로 직원 통근을 시키고 있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근데 실제로는 오래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심각성을 못 느끼세요? 대장하고 실제 차량 운행하는 거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장에는 더 신형 버스로 운행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운영은 더 구형 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것이 당초에 등록했던 차량과 다르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다른 차량이 연식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13년을 넘어간 차량이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토부에서 정한 연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등록부 대장에 2013년이 되어 있고 실제 운영되는 게 2020년식이면 본 의원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과업지시서에는 매일 운행 전 운전자의 체온 및 음주 여부를 검사해서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확인을 했는데 그 음주 체온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록이 없다 보면 실제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전 기사입니다. 숙취 운전한 통근버스가 화물차를 받아서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연식 제한을 없앴습니다. 물론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여튼 오래된 버스는 고장 위험이 높고 승차 편의성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과업지휘서상의 차량 정원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25인승으로 달려야 되는데 자동차 등록증에는 21인승, 보조석 포함해도 한두 개 늘어날 뿐입니다. 과업지휘서상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하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번째, 과업지휘서상에 나와 있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결과 기록지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형사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2021년도에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매우 닮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의 문제, 관리 감독의 부실 문제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할지 모르고 진행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저는 이게 시청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국장께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통근버스가 지금 정상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금 어떤 계약 사항이라든가 과업지휘서 상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저희들의 조금 업무의 부실도 있었던 조금이요? 업무 부실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조금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인식을 했고요. 다음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 회사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소명을 받아서 향후 어떤 제재 조치를 할지 이것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 쌓이면 결국은 큰 일이 되고요. 그 큰 일로 인해서 사고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입니다. 네,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의 공공건축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본 의원은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인력이 없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하고 있고 제주도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만드는 것이 부담되면 관련 부서를 만드는 것부터 작게라도 시작해 봅시다. 시 집행부에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정질문 후반부에는 직원 통근버스 문제를 다뤘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것에서 지켜진 것보다 지켜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학동에서 화정동에서 전무후무한 참사를 경험한 부끄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청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요청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작은 일이, 하찮은 일이 누군가에겐 언젠가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